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건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 참고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셀리의 일반 적응 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의 반응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응 단계의 순서를 적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단계에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응 단계의 순서와 개수는 다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저항, 세 번째 소진입니다. 소진이란 말 대신 탈진이란 말 쓰고요. 경고 대신 경보나 경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아무튼 경고, 저항, 소진 요 세 단어 꼭 순서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역수와 도슨의 직무수행 능력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스트레스는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X축을 스트레스라고 두고요. Y축을 직무수행 능력이라고 봤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직무수행 능력은 떨어지는 이런 역유자형의 양상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U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유자형이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도 직무 수행 능력은 떨어지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안 줘서 사람이 나태해져도 직무 수행 능력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스가 낮아도 너무 높아도 직무 수행 능력은 낮아진다라는 의미, 바로 역수와 도슨의 직무 수행 능력 역유자형 가설입니다. 라자루스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스트레스 사건 자체보다는 지각과 인지 과정을 중시하는 이론이고요.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어요. 1차는 사건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사건을 평가하고요. 2차는 대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3차는 다시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1차, 2차 평가를 수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3차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평가다. 이게 오답이에요. 3차는 재평가입니다. C만의 소외, 비소외적 상태입니다. 소외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비소외가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겁니다. 먼저 이 비소외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몰입한 상태, 자기 자신에 몰두하는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인생에 목적이 있는 상태. 세 번째는 스스로 자유를 갖고 있어서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상태, 자유와 통제 상태.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 상태, 사회적으로 여러 관계가 잘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 네 가지가 비소외 상태고요. 이 비소외 상태의 반대가 소외 상태에 해당합니다. 먼저 이 비소외 상태 네 개 중에 오답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기 실현은요, 자기 몰입이 아닙니다. 자기 실현은 비소외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소외 상태는 비소외 상태의 반대말이 다 소외 상태입니다. 먼저 자기가 스스로 잘 몰입해 있는 상태, 자신의 직무에 잘 몰두할 수 있는 상태가 자기 몰입 상태라면, 그 반대말 몰두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자기 소원감 상태입니다. 자기가 소원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는 상태, 목적이 없거나 목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 반대죠. 이 목적이 없거나 목적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무의미감 상태고요. 세 번째,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통제를 못하니까 통제를 당하죠. 그래서 통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즉 무기력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잘 통합되어 있는 상태, 이의 반대말 바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 고립감 상태입니다. 이 고립은요, 사회적 상태의 결핍이고 사회적 상태의 고립이에요. 그냥 개인적인 의미의 지루함이나 단조로움, 이거는 고립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립감,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이다. 이거 오답입니다. 다시 최종 정리하면요, 자기 실현, 비소의 상태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립감은요, 사회적 고립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이 아닙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스트레스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이요. 목표 지향적에서 과정 중심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죠. 이 말을 뒤집은 목표 지향적 초고속 심리로 전환해야 된다. 당연한 오답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치관 전환, 균형 있는 생활, 스트레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 취미나 오락 같은 걸 통해서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스트레스의 방어 기제요. 딱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합리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처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저거 쉬어서 못 먹어. 이런 식으로요. 이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전위와 전치요. 위치를 전도시켜 버리는 겁니다. 플레이스먼트를 디스시키는 거예요. 위치를 전도시켜 버리는 겁니다. 내가 당한 걸, 자신이 당한 걸 덜 위협적인,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 같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표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야단을 맞은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식구들한테 트집을 잡아서 화풀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전이나 전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 예방 및 대처 방법이요. 조직 수준에서 관리하는 거, 이걸 1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개인 수준에서 관리하는 거, 이걸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만 집중하시면 돼요. 2차적 관리 전략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출처지향적, 스트레스가 어디에 진짜 원인이 있는지 그 출처를 뒤져보는 겁니다.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이 있고요.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반응이 더 쉬우니까 반응 먼저 볼게요. 그냥 이완 훈련이나 릴렉스 하거나 아니면 규칙적 운동 같은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훈련, 바이오 피드백,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 지향적 관리 전략이에요.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은요, 실제 스트레스가 나오는 그 원인 자체를 조사해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의 지각관리 부분이고요. 작업 환경이나 생활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줄을 굉장히 길게 섰다. 그럴 경우에 대기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여기서 창구에서 보는 직원은 자기 앞에 대기표 받은 사람만 처리하면 되니까 그 뒤에 얼마나 줄 섰던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진짜 출처를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출처지향적 관리 전략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릴렉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오답을 먼저 보는 게 쉬워요. 정해진 시간을 꼭 애쓴다. 요거 당연한 형태의 오답이죠. 나머지는 다 릴렉스 하는 행동입니다. 친구랑 수다를 떨든가, 잠을 확 자버리든가, 아니면 타협이나 양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입니다. 조직 감축에 따른 스트레스요.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족해서 더욱 조직에 몰입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조직 감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공포예요. 불안감 때문에 더욱 조직 몰입이 안 되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신뢰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로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더 낮은 직무나 더 낮은 수준으로 직무 이동하는 것도 감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포 때문이에요. 일 중독증과 소진이요. 일 중독증의 특징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류를 보고요. 쉬면 견딜 수가 없고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일 중독증이고요. 소진, 탈진 혹은 번아웃이요. 이것의 특징은요. 열심히 했지만 성취감보다는 이제 허탈감을 느끼고요. 인생의 환멸을 느끼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소진, 탈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탈진에 대한 연구는요, 대부분 설문에 의한 양적 연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접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게 오답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탈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 탈진 검사는 정서적 고갈, 인격 상실, 개인적 성취감 감소 등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 그리고 탈진 경험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생리지표입니다. 스트레스 생리지표에는 17-OHCS, 부신피질 호르몬, 코티졸, 이렇게 기억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류의 어려운 단어들은 모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17-OHCS라는 그런 당뇨 부신 피질 이러이러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생리지표로서 아주 중요하다. 스트레스 정보 전달은 자율신경계를 통한 과정과 뇌하 수체를 경유하는 뇌분비계에 의한 전달 과정으로 구분한다. 부신피질 호르몬의 코티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티졸이 스트레스 통제 호르몬이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각성이 일어난다. 요런 정도, 요런 것들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이게 오답입니다. 이 오답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수와 도슨의 생산성 역유자형 가설이에요. 유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유자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생산성은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이론입니다. 스트레스 여부는요, 개인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 이게 바로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인지적 평가 이론이고요. 홀메스의 생활 변동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LCU라고 부르는데 이게 150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300 이상일 때 대단히 심한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숫자까지 다 기억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LCU라는 게 있는데 300이 넘으면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에는 물리적인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온도 같은 것들에 해당되고요. 심리사회적 요인은 무슨 갈등, 역할 과부하, 역할 모호성 같은 것들이 심리사회적 요인입니다. 직무나 조직 관련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역할 모호성이죠. 즉 직무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역할 모호성에 의해서 직무나 조직 관련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 갈등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역할 갈등이라는 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요구와 요구 A와 요구 B, 요구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주로 구조적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 스트레스 조절 변수입니다. 첫 번째는 A형, B형 성격 유형, 두 번째는 통제 소재, 세 번째는 사회적 지원입니다. A형 성격 유형요,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입니다. A 유형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스트레스에 약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A 유형의 사람들이 더 많은 부정과 투사 같은 기제를 사용합니다. 더 나쁜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통제 소재요. 통제 소재는 내적 통제가 있고 외적 통제가 있습니다. 자, 내적 통제자, 이 스트레스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내적 통제자가 훨씬 스트레스에 뛰어납니다. 하지만 내적 통제자라 하더라도 이 통제력이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노력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요. 당연히 업무 수행 능력 감소하고요. 직무 불만족 생기고요. 결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기보다는 황당한 종류의 오답을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요. 부당한 지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지 결과는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